자, 보기 3에 나온 이 증명 방식은 사실 보통 책에는 필수 예제로 있는 문제인데 여기는 그냥 나왔습니다. 자,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여라 라고 나왔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n제곱이 짝수이면 자, n은 짝수이다를 증명을 해 달래. 근데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자연수 n에 대하여 맨 앞에 실수 x에 대하여, 자연수 x에 대하여, 정수 x에 대하여, 이건 우리가 명제에서는 사실 고교 수학에서 길게 다루진 않지만 이건 대전제라고 합니다. 대전제라고 하는 건 부정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이 문장의 범위를 약속해주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것만 명제라고 보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만 예외가 있는 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거 부정하면 뭐였지? 어떤이었죠? 뭐 이런 특별한 멘트가 앞에 달려있으면 걔는 부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 외에 자연수 n에 대하여,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전제라고 부르는 거고. 자, 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여라 라고 했는데 n제곱이 짝수이면 얘는 직접 증명 자체가 어려워요. 짝수면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죠. 맞지? 근데 여기서 그럼 n은 일단 양수니까 이렇게 될 텐데 이놈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지. 어렵다고 해줘. 어려워. 어려우니까 직접 증명은 안 쓸 거고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겁니다. 자, 대우를 쓰면 대전제는 제가 빼고 쓰면 이거 부정해서 앞으로 제가 원래 짝수의 부정은 뭐라고 했어요? 정확한 부정은? 짝수가 아니다가 정확한 부정이야. 근데 앞에 대전제가 자연수로 제한이 돼 있으니까 짝수의 반대는 홀수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부정해도 맞는 것이고, 맞죠? 남자다의 부정도 남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남자다의 부정을 여자다라고 하면 엄밀하면서는 약간 틀린 거야. 남자도 여자도 아닌 뭐 그런 분들, 유니크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다의 부정은 아니다가 정상이고, n이 홀수이면 자, 이게 대우 명제죠. 물론 앞에 대전제까지 쓴다라고 하면.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증명에 쓰이는 몇 가지 요령만 제가 살펴볼 텐데, 홀수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두셔도 되고 이렇게 두셔도 되지. 자, 근데 자연수면 만약에 이렇게 둔다라고 하면 K는 0 이상의 정수가 되겠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 1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5니까 모든 홀수를 표현하려면. 근데 이렇게 두면 그냥 K를 자연수라고 하면 되겠죠. 자연수는 1부터 스타트니까 1 집어넣으면 1이고 2 집어넣으면 3 나오고, 맞지? 조금 표현 방식에서 더 이쁜 방법은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케이? 자, 그럼 모든 홀수는 다 이 꼴로 표현할 수 있지. 모든 홀수는 이 꼴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럼 n제곱은 2k-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짝수냐 홀수냐는 결국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면 홀수가 되겠지. 이거 2로 나눠집니다. 홀수 맞죠? 증명 끝. 증명 끝이고, 이 결론을 외우셔야 돼. n제곱이 짝수면 n은 짝수다는 앞으로 계속 쓰이는 명제 중에 하나니까 결론을 외우셔야 됩니다. n이 짝수이면 n제곱이 짝수인 건 당연하지. 짝수 제곱하면 짝수잖아. 이건 그 반대예요.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다 라는 건 기억하셔야 되는 명제 중에 하나가 되겠고, 자, 두 번째 보기 4.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 정석 책에 보면 기본 문제에는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는 증명이 나왔는데 저는 그 유형은 생략을 할게요. 이걸로 볼게요, 그냥. 자, 이거 무슨 법 썼어, 지금? 간접증명법 중에? 대우법 썼죠. 대우법을 썼고 얘를 딱 봤을 때 물론 기류법으로 증명해 주세요라고 친절한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가정과 결론은 좀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좀 애매하지. 이때는 기류법을 쓰시면 돼. 당연히 유리수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증명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자, 첫 번째 과정이 결론을 부정. 자, 이게 결론을 부정한 거죠. 아니다의 부정이 이다가 될 테니까. 자, 되지? 그럼 루트 2가 유리수이다라고 제가 가정을 하면 모든 유리수는 분수꼴로 표현이 되죠. 이건 수행평가에도 잘 나오고 학교 시험에 출제되면 빈칸에 많이 나오는데 루트 2를 제가 유리수라고 했으면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A분의 B. 특별히 A, B가 서로 소다라는 건 이게 무슨 분수란 얘기야? 기하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하분수꼴로. 자, 그럼 이 식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B는 루트 2A가 되겠고 근호 날려주기 위해서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방금 전에 증명한 내용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B제곱 짝수 맞습니까? B제곱은 짝수가 맞지. 2 곱하기 어떤 수잖아. 앞에 2 곱해지면 짝수 맞죠. 자, 그럼 B는 짝수가 맞겠지. 네, 맞아? B가 짝수가 맞으면 B는 이 꼴로 표현할 수 있죠. 이 증명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적으셔야 되는 건 A, B 서로소 이 조건 빼먹으시면 안 되고 이 조건을 적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실수예요. 실수가 아니라 지금 자연수. 자, 이걸 편의상 제가 1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B자리에 2K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지. A제곱도 무슨 수니 그럼? 짝수죠. 2 곱하기 자연수니까. 맞아. 그러면 끝났어, 증명이. 참 어이가 없지만 결국은 A도 짝수고 B도 뭐? 짝수. 둘 다 짝수면 서로 소가 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이 가정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루트 2는 이 꼴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이 꼴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유리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아니겠지. 무리수이다. 됩니까? 이게 처음 배우신 분이면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다 2번 이상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증명이 되겠고 자, 이게 보기 3, 4에 나온 증명이고요. 자, 143페이지 기본 문제. 자, 23-1. A, B가 실수일 때 여기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제라고 이건 부정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 이것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다 라고 하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사실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서도 이건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성질이지 제곱의 합을 더해서 0이 나오면 둘 다 0인 경우밖에 없죠. 실수 범위에서는. 이걸 굳이 증명을 하라고 나왔으니 증명을 해볼 텐데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을 얻어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직접 증명은. 뭐 너무나 당연하지 않니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증명은 어렵죠. 그러니까 대우나 비례법을 쓰셔야 되는데 얘는 가정 결론이 명확하지. 명확하면 일반적으로 대우. 자, 그럼 제가 대우 명제를 써보면 이거 부정해서 앞으로 A가 0이 아니거나 이거 부정하셔야 되죠. 5어로. B가 0이 아니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면 얘는 절대 0보다 크지? 맞습니까? 0보다 크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자동 참인 거죠. 0이 나올 수가 없잖아. 0보다 크게 나온다네. 따라서 대우가 참이니까 본래 명제 참인 거 맞지. 자, 이건 결론은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결론은 이미 복소수 단원에서 쓰고 실수 뭐 할 때 다 씁니다. 제곱의 합이 0이면 둘 다 0이다 라는 거고 자, 이것도 여기까지는 대전제지. A, B는 그냥 자연수래. 이 범위에서 생각하자는 대전제고 이건 부정이고 뭐고 하지 않습니다. 자, A 곱하기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얘는 그냥 쭉 가로로, 쭉 이렇게 봐도 너무나 당연히 참이겠지. 둘이 곱해서 짝수면 둘 중에 하나는 짝수인 거 맞을 거예요. 근데 직접 증명, 식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어려우니 일단 대우를 쓸게. 가정, 결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니까 이거 부정해서 앞으로 A, B 모두 홀수이면 대전제가 자연수니까 짝수의 부정은 홀수가 맞고 이거 부정해서 이거 증명하시면 되지 그럼. 그럼 홀수를 나타내는 가장 편안한 방법은 이렇게 당연히 M 자연수 N도 자연수. 그럼 A 곱하기 B를 하시면 참 여기는 쓸 게 많아. 이렇게 되지. 이거 홀수 맞습니다. 왜 맞냐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나오니까 그냥 이식만 딱 쓰고 따라서 A, B는 홀수이다 그냥 적어주시면 돼. 만약에 서술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근데 제가 시험을 이렇게 지켜보면 이쪽에서는 서술형이 잘 나오지 않고 보통 수행평가로 많이 대체를 하더라고. 서술형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뭐 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기본 문제 23-2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는 한번 읽어보세요.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 증명하는 거. 오늘 제가 절대부등식 증명까지는 다 해야 되니. 오늘이 며칠이죠? 3월 4일인가? 4일이구나. 자, 145페이지. 자, 절대 부등식의 증명을 볼 텐데 이거 수학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등호로 연결된 식이 등식이고 등식은 두 종류 있다라고 했지. 두 종류가 뭐니? 항등식이랑 방정식 있었고 부등호로 연결된 식이 부등식이었고 두 종류 있었어요. 해가 구해지면 조건부등식, 항상 성립하면 절대부등식.
그럼 절대 부등식을 여긴 증명하여라 라고 하면 크게 부등식의 증명 방법은 이 책에는 세 가지로 나왔어. 이 책에서는 세 가지로 나왔는데 사실 B를 이용한 증명 방식은 수 1에서 나오는 거니까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차를 이용, 두 번째는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를 이용한 증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A랑 B랑 어느 게 더 큰지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A 빼기 B를 해서 0보다 항상 크게 나오면 A가 B보다 큰 거죠. 당연히 A-B를 했는데 0보다 작게 나오면 A보다는 B가 큰 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냥 예시 정도만 하나 볼까요? 어떤 다항식이 자, AB가 실수일 때 당연히 내가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일단 절대 부등식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대소비교잖아. 왼쪽이 크냐 오른쪽이 크냐. 아무 멘트가 없어도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학상에서 복소수단을 해서 말씀드렸지. i는 실수보다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작다고 할 수도 없고 아예 대소비교가 안 된다고.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수기 때문에 수직선의 표현이 안 된다라고 했죠. 여기는 아무 멘트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셔야 돼. 멘트가 없더라도. 자, 그러면 이 다항식 A랑 B에 대소 비교를 해달래. 대소 비교를 해달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수학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면 이게 A가 큰지 B가 큰지 어떻게 알아 병신아 할 수도 있고 왠지 A가 더 큰 것 같은데 제곱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수학을 배우신 분이면 빼봐야죠. 완전 제곱식이지. 그럼 어느 경우에도 0 이상 아닙니까? 어느 경우에도. 그럼 A에서 B를 뺐는데 0 이상이라는 얘기는 A가 B보다 같거나 크다는 얘기지. 항상. 자, 이해됐어? 그럼 이 마지막 과정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차를 이용하고 결국 어떤 식의 모양이 나와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 모양이 보통 나옵니다. 오케이? 차를 이용하셔서 식을 정리할 때 완전 제곱식 꼴이 되거나 또는 인수분해하여 왼쪽이 큰지 오른쪽이 큰지 알아볼 수 있는 식이 주어져요. 알아볼 수 있는 식. 왼쪽이 클 수도 있고 오른쪽이 클 수도 있으면 증명하라는 문제는 당연히 못 내겠지. 선생님이 제정신이면. 자, 근데 제곱의 차를 이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곱의 차를 이용할 때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두 식이 모두 양수일 때만 이용이 가능하지. 자, 숫자로 예시를 들면 3이 크니 7이 크니 당연히 7이 크죠. 근데 얘를 제곱을 해서 대소 비교를 해도 당연히 이쪽이 크겠지. 근데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죠. 마이너스 5보단 1이 크지만 양변 제곱하면 오히려 왼쪽이 클 수도 있지. 부등호가 랜덤으로 바뀌기 때문에 두 식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쓰시면 안 되고 그럼 얘는 언제 쓰냐? 근데 왜 제곱을 했을까 내가? 만약에 제곱을 한다라고 하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경우에 우리가 제곱을 해요. 첫 번째는 근호 날리려고 또는 아니 또 내가 멀쩡한 식을 제곱할 때는 절대값 기호가 씌워져 있는 경우 언제 쓰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니? 결국 수학 3까지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건 다항식이잖아. 루트가 나온 식은 필요가 없어요. 제곱을 해서 날려야 돼. 당연히 양수겠지. 우리는 실수 범위만 다루는 거니까 루트 안은 양수가 되겠고 자,
저는 B를 이용한 방법은 아예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예 다루지 않을 거고 보기 2에 나온 내용 정도만 한번 볼게요. 자, A, B가 모두 0 이상일 때 자, 얘랑의 대소 비교를 하래. 대소 비교를 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거 편의상 A, B라고 할게. 둘 다 0 이상인 건 확실하죠. 0 이상인 건 확실한데 그냥 빼봐도 둘 다 루트 안에 갇혀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이나 인수분해하기는 어려워 보이지. 당연히 제곱의 차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거 제곱하면 근호 날아가고 이렇게 되겠고 이거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이렇게 되겠지. 갑자기 피곤해 보이시는데 자, 2A에서 A 한 번 뺐으니까 A고 빼기니까 2B에서 B 한 번 뺐으니까 이렇게 B지. 여기서 이제 이게 보이셔야 되는데 결국 마지막은 빼는 이유가 완전 제곱식이나 인수분해를 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B도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럼 완전 제곱식 나오지.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라고. 안 나오는 경우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거 항상 0 이상이지. 결국은 A가 얘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거 항상 증명을 해드렸고 자, 됩니까? 자,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정도는 제가 한번 뭐 이 책에 146페이지에 센터에 박스 쳐져 있고 나와 있긴 한데 3개만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항상 0 이상이지. 왜냐하면 완전 제곱식이잖아. 무조건 성립하는 거고. 두 번째는 또 많이 보이는 게 얘도 항상 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수학상 이건 이번 시험 범위죠. 2분의 1 어쩌고 저쩌고. 맞지? 하나만 더 적어드릴게. 보통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애들. 잘못 쓴 것 같아. 이것도 항상 0 이상입니다. 이건 완전 제곱식은 됩니까? 안 됩니다. 완전 제곱식은 안 되죠. 안 되지만 이 둘을 보고 제가 강제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이렇게 되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4분의 b제곱. 근데 b제곱이 되려면 뒤에 얼마 더하면 돼? 이렇게 되면 되죠. 얘도 어떤 식의 제곱이니까 0 이상, 얘도 제곱에 4분의 3 곱했으니까 0 이상. 이 전체는 0 이상인 거 맞지? 맞아. 자, 그럼 항상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건 아니야. 항상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건 아니고 완전 제곱식의 합의 꼴로 표현이 될 때도 있죠. 맞지? 맞아. 자, 이게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이고 여러분들 책에 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오늘 어디까지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이 책 순서대로 합시다. 이 책 순서대로. 자, 이제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이라고 나와 있는데 147번. 조합 평균이라는 단어는 우리 고교 수학에서는 삭제된 지가 오래됐으니까
자, 이걸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고 하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보고 평균 점수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산술 평균으로 구하지. 과목 점수 다 더하고 과목 수로 나누고,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은 이렇게 구하는 거. 자, 이 책은 노파심에 지금 조합평균까지 나왔지만 제가 요 근래 문제를 모두 살펴봤을 때 조합평균이 다뤄진 학교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건 특수고도 마찬가지고. 조합평균은 보실 필요 없고, 이 중에 혹시 물리를 배우시는 분이면 뭐 평균 속도 이런 거 구할 때 쓰이긴 하지만 저는 언급하지 않을게. 괜히 헷갈리기만 해. 자,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만 일단 살펴볼 텐데 둘의 대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큰지 얘가 큰지. 일단 양수라는 전제 조건은 주어졌다라고 보고, 그럼 뺍니다. 분수식이니까 당연히 통분을 해야겠지. 이렇게 통분되죠? 근데 결국 얘를 완전 제곱식이나 완전 제곱식의 합의 꼴로 표현하면 된다며. a를 루트 a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럼 이렇게 되지 않겠니? 맞아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 곱하기 2의 곱. 그럼 항상 0 이상이지. 맞아? 이게 차를 이용해서 제가 지금 대소비교한 거잖아. 얘에서 얘를 뺐는데 항상 0 이상이 나왔으니까 결론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같거나 큽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 같거나 크다라는 말은 같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같을 때를 수학에서는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라고 하고, 등호 성립 조건. 자, 등호 성립 조건은 이게 0이 나올 때 딱 등호가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A랑 B랑 같을 때. 오케이. 자, 너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이게 첫 번째, 제가 식으로 증명한 거고요. 두 번째는 책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뭐 구석탱이에 살짝 메모를 해두셔도 좋고, 기하라는 말은 보통 어디서 나옵니까? 도형에서 나오지? 도형에서 나옵니다. 그럼 도형에서도 이 둘의 관계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이거 지름이라고 합시다. 지름이고, 여기 원 주위의 점 제가 아무데나 잡을게요. 아무데나 잡으면 여기 수직 맞지? 직각이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니까 여기까지는 되죠? 그리고 제가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볼게. 내리고 이쪽을 A, 이쪽을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 중3 때 직각삼각형의 닮은 관계에서 전 여러 번 했으니까 기억날 거야.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소공식이라고 다 기억나지? 그 다음에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기억납니까? 마지막 중3 때 하나 배운 게 이거 곱하기 이거는 뭐의 제곱? 기억나요? 그럼 편의상 제가 이 높이를 h라고 하면 h 제곱은 ab랑 같지? 맞아?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잖아. 그럼 h는 변의 길이니까 양수입니다. 루트 ab라고 쓸 수 있죠. 맞죠? 이게 루트 ab라고. 루트 ab인데 아니 뭐 어쩌라고요. 기하평균은 나왔지. 기하평균은 나왔는데 이 도형에서 산술평균은 어디를 말하냐 보면 지금 a 플러스 b가 이 원의 뭐예요? 지름이지. 지름 아닙니까? a 플러스 b가 지름이고
그럼 2분의 A 플러스 B는 이 도형에서 반지름이 되겠지. 그럼 나는 원주위에 임의의 점을 잡았는데 이 점을 어디다 잡더라도 요 길이가 이 반지름보다 클 수가 있습니까? 없죠. 이 점이 여기 딱 올 때는 둘이 같은 거고 그 외에는 어디를 잡더라도 반지름이 이 삼각형의 높이보다 같거나 크게 나오지. 맞아? 당신들 수준이면 둘 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지금 소위 말하는 수식으로 증명을 한 거고 차를 이용해서 이건 기하, 도형에서 증명을 한 거고 맞아? 맞는지 안 맞는지 됐죠? 응. 세 번째는 근데 당연히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아니 평균은 그냥 하나로 구하면 되지. 산술 평균은 뭐고 기하 평균은 뭐고 조합 평균은 뭐고 이렇게 짜증나게 그러실 수도 있는데 뭐 이 중에 사회 과목을 배울 수도 있고 경제를 배울 수도 있고 나중에 뭐 물리에서의 어떤 걸 배울 수도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좀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뭘로 해야 될까? 정은이한테 미안하지만 정은이가 고등학교 와서 공부를 했는데 영 공부가 적성에 안 맞는데 좋은 대학을 가기가 싫고 요리에 취미가 생겨서 예를 들면 떡볶이집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떡볶이집을 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수학을 배웠으면 차이점을 알아야 될 거야. 첫날 기분 좋게 떡볶이집을 차렸는데 하루 열심히 팔았어요. 열심히 팔아서 하루 10,000원어치를 팔았대. 하루에 10,000원어치 팔면 글러 먹었죠. 가게 세도 못 내고 알바비도 못 냅니다. 알바 1시간 일하면 줘야겠네. 더 그 레시피를 연구해서 한 달 차에는 2배 늘렸다라고 해봅시다. 매출액이. 2배. 불쌍하지만 2배를 팔아봐야 20,000원이죠. 하루에. 집에 가서 이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도 맞고 그딴 거 하려면 공부나 하라고 해서 더 열심히 떡볶이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갑자기 인스타를 타고 올라가서 매출이 급상승했다라고 해볼게. 32배가 늘었다고 합시다. 잠깐. 32배 하면 딱 떨어지겠다. 그럼 하루에 얼마 팔았니? 64만 원 팔면 먹을만 하죠. 먹을만해? 먹고 살만 하죠. 맞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매출액의 평균 증가율을 물어봤어. 여러분들은 지금 전혀 신문이나 이런 경제지들을 안 보셔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실제 대부분의 이제 경제 칼럼을 쓰시는 기자도 문과 비하는 아니에요. 수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면 매출액 증가율을 어떻게 설정을 하냐? 둘이 휙 더하고 나누기 2합니다. 17배씩 성장을 하는 폭발적인 매출액 성장률이다. 이게 말이 될까? 말이 되는지만 확인해 볼게. 이 말이 맞으려면 첫날 10,000원을 팔았으면 곱하기 17해서 17만 원을 팔아야 되고 17의 제곱이 얼마니? 쩐다. 이렇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원이가 이렇게 팔았니 지금? 이게 뭐지? 과도하게 측정이 됐죠. 왜 과도하게 측정이 됐냐면 글러 먹은 게 산술 평균으로 구하면 안 돼요. 이 중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구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기본소득 증가율 뒤에 율자가 들어간 데는 산술 평균을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시험에 나오는 부분 아니야. 글러 먹었지. 그럼 정확히 본인이 수학을 배웠다 라고 하면 최소한 평균 증가율을
제가 K라고 할게요. 그럼 원래 맨 첫 달 10,000원인데 한 달 지났더니 2배, 2달 지났더니 32배. 이게 평균적으로 K배만큼 증가했다라고 하면 8배라고 구하셔야 맞습니다. 이게 기하 평균이지. K제곱이 64. 얘네 둘이 곱하고 루트 씌워준 거. 맞아 그럼. 처음에 10,000원이면 80,000원, 64만원. 정확히 맞는 결론이 나오죠? 여러분들 수준이면 이해될 것 같아. 이걸 제가 만약에 문자로 표현하잖아. 초기 매출액 A배, B배. 근데 내가 평균 증가하는 걸 K라고 했을 때 초기 매출액 K. 즉 K제곱은 AB니까 K는 루트 AB라고 구해야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위 사회에서 쓰는 언어로 쓰면 보수적인 값이 나오죠. 보수적인 값이 나옵니다. 왜? 수학을 하나도 모르면 어우씨 매출이 17배씩 증가하네. 정훈이 개부자 되겠는데 나 뭐 맛있는 거 사줘. 이게 아니고 실제 8배씩 증가해요. 그죠? 이 수학을 안다라는 건 여러분들 수학 공부 왜 하는 거 같니? 물론 수학을 굉장히 잘해서 뭐 엔지니어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연구원이 되고 기본적으로 통계나 이런 사회 형상을 바라볼 때 덜 속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익률 제가 써 있는 거 보면 다 엉망이야. 그냥 구라고. 왜 그 사람들을 알면서 구라를 치냐면 다음 매출은 떼돈 벌겠네를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 돈을 휘 감아서 뺏기 위함이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3번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만 드린 거고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 아니죠.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 이쪽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니? 여기 증명이라는 단원이 사실 좀 지루해. 뭐가 재밌겠니? 수학에서 증명이. 수학에서 재밌는 게 없구나. 자, 149페이지에 나온 아주 중요한 증명을 제가 2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증명을 살펴보면 전제 조건이 주어졌어요. A가 B보다 크고 B는 양수래.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양수고 이것도 양수인 거 맞지? 그럼 양수이므로 나는 제곱의 차를 이용해도 되죠? 맞아요.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AA 없어지고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되겠지. 여기서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결국 B는 루트 B의 제곱이지. 그럼 내가 마이너스 2 루트 B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완전 제곱식은 아니지만 이게 인수분해 한 거 아닙니까? 왜? 플러스네? 왜 플러스가 나오지 불쾌하게? 여기가 플러스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A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음수예요. 얘는 음수. 음수 둘이 곱하면 무조건 양수지. 완전 제곱식은 아니지만 인수분해해서 부호 판별 가능하지. 자, 그러면 왼쪽이 더 큰 게 맞고 자, 그 다음이 2번. A, 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 증명해 주세요. 얘도 둘 다 양수인 거 맞죠? 절대값 씌워놨으니까. 아까 제곱을 할 때는 근호가 있을 때나 절대값 기호 있을 때라고 했지. 각각 제곱의 차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절대값 a제곱이나 그냥 a제곱이나 같으니까 이거 제곱하시면 앞에 거 이렇게 되겠고요. 이거 얘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랑 남았는데 2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지. 여기서 하나 증명하지 않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어떤 두 수가 있을 때 얘랑 얘를 보면 절대값 씌워준 놈이 무조건 같거나 크죠. 따라서 얘는 0 이상 나오겠지. 그럼 왼쪽이 오른쪽보다 같거나 크다 증명했습니다. 여기 너무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하나만 풀어보길 당부하면 교과서에는 이거보다 바로 밑에 유제 있죠. 이거 한 번만 지금 펜을 들고 증명을 해보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증명입니다.